우리네 인생사,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혹은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택배 기사가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금박이 화려하게 입혀진 고급스러운 봉투였습니다. 수신인 란에는 박민호님, 이지은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매만지던 제 손끝에 스치는 무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S호텔의 로고였으니까요. 봉투를 뜯자 붉은색 청첩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신랑 이름에는 제 전남편인 박민호가, 신부 이름에는 최수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짜는 고작 3일 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민호였습니다.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지은, 청첩장 받았지. 특별히 제일 앞자리로 빼놨어. 박민호가 빈정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안 알지. 최성그룹의 막내딸이야. 이번 약혼식에 거물급 인사들이 꽤 많이 올 거야. 너도 와야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와서 내 성공한 모습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 휴대폰을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이혼하던 날 그는 제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악담을 퍼부었었죠. 너처럼 배경 없는 여자랑 살다간 내 인생에 벼들 날이 없어 라고요.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준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자마자 돈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현장을 들키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소심해서 자신의 야망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면서 말이죠. 왜 말이 없어? 박민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들었습니다. 왜 쪽팔리냐? 하긴 너 지금도 그 낡은 빌라 총구석에 처박혀 살 텐데 이런 화려한 자리는 구경도 못 해봤겠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화기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눈치였습니다. 이지은, 제법인데 올 때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와. 내 체면 구기지 말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뚜 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오래된 느티나무에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그 마른 잎들을 거칠게 말아 올렸습니다. 3년 전 그는 제가 평범하다는 이유로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지금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매달리는 그 재벌가조차 제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물, 바로 검은 흑옥 브로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이성그룹 후계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브로치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박민호, 이번 약혼식은 내 기대와는 좀 다를 거야. 약혼식 당일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저는 단아한 검은색 롱 원피스를 입고 깃에 흑옥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입구에 도착하니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고급 세단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박민호였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그는 명품 가방을 든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뭐야, 택시 타고 왔어? 민호가 차 안 보내줬니? 그의 어머니, 전 시어머니가 제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그 옷은 또 어디 동대문 떨이 시장에서 주워 입은 거니? 오늘 같은 날 그렇게 궁상맞게 하고 오면 어떡해.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연 회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때 네가 민호 사업 막지만 않았어도 걔는 진작 성공했을 거야. 지금 봐라. 수진이네 집안에서 50억이나 투자해줘서 회사가 곧 상장한다고 하잖니. 이혼하고 꼴이 그게 뭐니. 진작에 민호 놔주길 잘했지. 연 회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고 중앙에는 3단 샴페인 타워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앞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박민호가 최수진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최수진은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휘감은 채 박민호의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왔구나. 소개할게. 내 약혼녀 최수진이야. 최수진은 저를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말도 섞기 싫다는 듯 박민호 쪽으로 몸을 밀착했습니다. 수진아, 이쪽은 내 전처 이지은이야. 그제야 최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울음소리처럼 가늘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민호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사람은 착한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했다고. 저는 테이블 위에 레몬물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민호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온 손님들 다 정재계 거물급이야. 이따가 술 한 잔씩 돌릴 때 내 뒤에 조용히 따라다녀.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최수진을 데리고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인파 속을 누비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최수진은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며 우아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박민호의 누나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오랜만이네. 듣자 하니 아직도 월세 산다며?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소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내 동생이랑 안 어울린다고. 지금 봐, 내 동생이 수진이랑 있으니까 얼마나 빛이 나니. 수진이네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내 동생 회사 앞길도 닦아준다는데 네가 그게 되니?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러더라. 너랑 결혼한 건 눈이 삐어서 그랬던 거라고. 네가 워낙 순에 빠져서 그냥 데리고 산 거지. 아니면 진작 끝냈을 거라고.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신가 봐요. 당연하지. 저 둘이 서 있는 것 좀 봐.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 너랑 있을 땐 맨날 죽을 상이었는데. 참, 오늘 이 약혼식 비용만 10억 가까이 들었어. 다 수진이네서 내준 거야. 내 동생기 살려준다고. 너 평생 가도 이런 돈 구경이나 해보겠니?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반응이 없자 재미가 없다는 듯 놀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연회장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떠드는 그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빛의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깃의 흑옥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곧이야. 곧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도 막을 내릴 거야. 갑자기 연회장의 음악이 멈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오늘 박민호 군과 최수진 양의 약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주인공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박민호와 최수진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두 사람의 연애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얼마나 유능한 청년 사업가인지, 최수진이 얼마나 현모양처 감인지, 두 집안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뻔한 칭송들이었죠. 무대 위에 선 박민호는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 회장을 훑다가 제게 멈췄고 입가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지만요. 자, 다음은 예비 신부 최수진 양의 부친이신 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도착하셨습니까? 올라오셔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엄격한 표정. 그 뒤로는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수진이 그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와요? 사회자가 계속 불렀잖아요. 하지만 최 회장은 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 회장을 빠르게 훑더니 마침내 제게 와서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격함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성큼성큼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민호와 최수진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의 누나가 동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야, 뭐야? 최 회장님이 왜 이지은한테 가는 거야? 박민호도 고개를 저으며 얼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최 회장은 먼저 제 목깃의 흑옥 브로치를 확인하더니 다시 제 얼굴을 보며 몸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성그룹의 고구 이 회장님 따님 이지은 이사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나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을 자신의 드레스에 쏟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최 회장은 황급히 허리를 펴며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귀한 분이 오실 줄 알았다면 제가 직접 문 밖에서 모셨을 텐데.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와 최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쟤는 제 전처 이지은이에요. 그냥 평범한 집안 여자라고요. 이성그룹이라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최 회장이 박민호를 팩 돌아보며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입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이사님 가슴에 있는 저 흑옥 브로치는 이성그룹 총수 일가의 갑오야. 내가 그걸 못 알아볼 것 같나? 예전에 내가 선대 회장님과 사업할 때 이사님 어릴 적 사진을 배웠는데 지금 모습과 판박이시라고. 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브로치와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도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농담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어떻게 그 대단한 이성그룹 딸이에요. 그랬으면 왜 박민호랑 결혼해서 그 좁은 빌라에 살았겠어요. 최 회장이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이지은 이사님은 원래 검소하고 신분 드러내는 걸 싫어하셔. 그게 뭐가 이상해? 선대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끄신 분이
바로 이분이셔. 대외적으로만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이성그룹 본사에 들어갈 때마다 결제 서류에 찍힌 도장이 바로 이분 거라고. 장내가 다시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저를 향했습니다. 박민호의 어머니가 쭈뼛거리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웃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까 주책맞게 헛소리를 했네요.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따님 약혼식이라면서요. 저는 그냥 옛정을 생각해서 구경이나 하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사님, 누추한 곳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제 딸년이랑 저 멍청한 놈이 이사님께 무례를 범했다면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최 회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박민호와 최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민호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제 앞에 와서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사님,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제발 화 풀어, 응?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따라왔습니다. 이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주제넘게 굴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잃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 안 났어. 다만 너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잠시 뜸을 들이며 박민호를 응시했습니다. 박민호, 내가 사업 망했을 때 빚 갚으라고 내가 줬던 5억. 그게 내 푼돈 모은 적금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성그룹 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었어. 난 그저 네가 내 배경 없이도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야. 박민호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근데 넌 어땠지? 내 돈으로 빚 갚자마자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나더러 배경 없다고 무시했잖아.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알량한 성공, 내 능력 같니? 아니면 최수진 집안 덕분 같아? 박민호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 회장의 안색도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네,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군. 이사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신을 해, 감히?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만 알았지. 이성그룹 후계자인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요? 박민호가 중얼거리는 후회의 말들이 더없이 역겹게 들렸습니다. 최수진이 아빠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럼 약혼식은 계속하는 거죠? 계속은 무슨 얼어 죽을. 이사님이 여기 계신데 감히 잔치를 벌여? 그리고 저 따위 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어? 당장 끝내. 최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민호 씨 좋아한단 말이야. 헤어지기 싫어.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냐. 저놈 때문에 이성그룹 눈밖에 나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정신 차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박민호가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약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지금 취소하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 이성그룹이랑 등지는 것보다 쪽팔린 게 어디 있어. 이성그룹이 우리랑 거래 끊으면 우리 집안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최 회장은 박민호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제게 깎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사님, 오늘 일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 약혼식은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약혼식을 하든 말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박민호 씨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했나 보러 온 건데 다 봤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챙겨들고 입구로 향하자 최 회장이 쪼르르 뒤따라왔습니다. 이사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따님 문제나 잘 해결하세요. 제가 연회장 문을 나서자 직원들이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었고 최수진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인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지시하신 일 처리했습니다. 최성그룹이 박민호 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전면 철회했고 관련 협력 업체들도 일제히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또 다른 건? 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해야죠. 자료 준비해서 내일 아침 집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성그룹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박민호 대표의 벤처기업 파산 위기. 화면 속의 박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투자가 취소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금줄이 막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입니다. 살려주십시오. TV를 끄고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박민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사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 박민호, 이혼할 때 네가 그랬지. 배경 없는 여자랑은 미래가 없다고. 내 회사가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기회. 난 3년 전에 너한테 이미 기회를 줬어. 그걸 발로 찬 건 너야.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가져온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집을 나서는데 문 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박민호는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초췌해 보였고 손에는 보온병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제가 직접 끓인 삼계탕이에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민호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고요. 시어머니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박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당신들 물건 필요 없고 기회 같은 거 줄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제발요. 민호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민호도 따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아파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쫓아낼까요? 네, 내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박민호의 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용서해 줄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김 실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사진 전원이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수명의 이사들이 기립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이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AI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미주와 유럽 시장에 지사를 세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사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계획은 훌륭합니다만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자금은 걱정 마세요. 이미 주요 은행들과 협의를 마쳤고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리스크가 큽니다.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 조사팀을 파견했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돌아간 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박민호 씨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차단했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 그쪽 연락은 일절 받지 마세요. 그 후 몇 달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로 설립한 AI 기술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해외 지사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언론은 저를 재계의 젊은 리더, 이성그룹의 화려한 부활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박민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임금 체불로 고소당했으며 빚더미에 앉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최수진은 그와 헤어져 다시 본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박민호의 누나 역시 약혼식에서의 추태가 소문나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뉴스를 끄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일 뿐이니까요. 밤이 되어 테라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에 건 흑옥 브로치를 어루만지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얼마 후 김 실장이 초대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제인 연합회 주최 만찬 행사였습니다. 이사님, 이번 행사에 최성그룹 최 사장도 온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참석하죠. 행사 당일 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본 최 사장이 득달같이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사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네, 최 사장님도 좋아 보이시네요. 덕분에요. 지난번 일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많은 기업가가 제게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웃으며 응대하던 중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이터 복장을 하고 쟁반을 나르는 남자 박민호였습니다. 그도 저를 발견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인파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쫓지 않고 그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약혼식은 그에게 영원한 악몽이 되었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르자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아까 박민호 씨가 계속 이사님을 훔쳐보더군요. 할 말이 있는 것 같던데 내버려둬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인걸요. 내일 정성그룹 정 사장님 미팅 자료나 챙겨주세요. 다음 날 저는 국내 2위 기업인 정성그룹의 정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건설과 호텔업의 대부였습니다. 이 이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희가 이번에 서울 동부 지역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계획 중인데 이성그룹의 AI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쇼핑몰 내 모든 기술 시스템은 저희 이성그룹 솔루션을 독점 사용하고 운영권의 51%를 저희가 갖는 조건입니다. 정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포가 크시군요. 좋습니다. 파트너로서 잘해봅시다. 협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성그룹과 이렇게 빨리 손을 잡다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야죠. 그 후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설 현장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현장 구석에서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는 인부를 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땀에 젖은 등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저는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1년 뒤 복합 쇼핑몰이 완공되었습니다. 개장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정 사장과 저는 나란히 무대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 이사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련은 성장의 밑거름일 뿐입니다. 저도 겪어봤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쇼핑몰 옥상 정원에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데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이성그룹이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순위는 380위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 직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핵심 직원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였습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사 설립을 위해 해외를 순방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최성그룹 무리한 투자로 파산 위기, 최 회장 자택 매각, 최수진은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로 취직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국 후 AI 신제품 출시로 회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협력업체 미팅을 갔다가 로비에서 우연히 최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그녀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고 피하려다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잠시만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제 힘으로 돈 벌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거들먹거리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열심히 살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이사, 우리 이번엔 서부 지역에 테마파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최고의 놀이공원 어때요? 좋은 생각입니다, 사장님. 바로 추진하죠. 또다시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고 현장을 누비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테마파크 건설 현장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박민호를 멀리서 보았지만 이제 그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테마파크 개장식 날 수많은 가족이 웃으며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박민호 씨가 문자를 남겼네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사님, 나 이제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 그때 날 끝까지 밟지 않고 살 길은 열어줘서 고마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행복해라. 다신 연락 안 할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해 연말 이성그룹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100대 기업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종무식 날 저는 강단에 서서 수천 명의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들의 함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집 테라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흑옥 브로치를 꽉 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과거에 나약했던 나야. 잘 봐. 나 이렇게 멋지게 일어섰어. 내 인생의 진짜 이막은 이제부터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저를 위한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굳은 살이 되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이성그룹 이지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